오늘은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라고 되어 있는 글인데요. 사실 간단히 말하면은 화법 파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배우는 몇 안 되는 파트입니다. 자, 대화라는 건요, 다른 이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과 느낌 등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다라고 해서 대화의 정의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자, 대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언어 생활할 때 가장 많이 행하는 듣기 말하기 방식이기에 상대방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대화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는 대화가 각자의 생각, 경험과 가치관,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말의 의미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과 대상에 맞는 적절한 듣기 말하기 방법과 언어 예절을 알고 그에 따라 대화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이어서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쉽게 전파되지 못했대요. 그 결과 그 해당 지역의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언어가 발달했는데 그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다른 말로 사투리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투리라는 말보다는 방언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방언을 사용하면 정겹고 친밀한 느낌을 주지만 형과팬, 여러분, 이건 장점이죠. 하지만 공식적 상황에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언과 표준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각각의 기능과 가치에 따라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표준어는 상호 보완적 관계예요. 어떤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대화 상황을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자, 할머니께서 소를 많이 싸주셨어. 소나무요? 먼지 털어내는 소리요? 라고 해서 지금 애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소는요, 부추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주로 경남 지역이나 어떤 전남 지역, 이쪽 이제 아래쪽 남도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경상도, 전라남도 쪽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무요? 라고 해서 애가 말을 못 알아들었죠. 이게 바로 방언 사용에서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된 경우죠. 정구지 얘기하는 거 애들이 아버지가 한술 더 떠요. 정구지는 또 뭐야? 이게 또 부추예요, 여러분. 이것도 경상도, 그리고 전라북도, 충청도에서 쓰는 방언이에요. 정구지가 뭔데요? 라고 해서 또 말이 안 통하죠. 정구지는 부추야. 엄마 고향에서는 부추를 소리라고 했어. 아, 그렇구나. 라고 했죠. 자, 여러분. 부추가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니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모를 수 있겠죠. 따라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의사소통에서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말을 상대방이 하더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얘는 뭐야? 소나무요? 먼지 털어내는 소리요? 정구지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노력하는 자세라는 거죠. 자, 방언에 관한 글이었고요. 자, 이어서 좀 더 볼게요. 자, 여러분, 꼭 지역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성별이죠. 세대 간의 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세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성별 차이도 있을 수 있죠. 각각의 경험과 사회 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방식이 저마다 다르게 형성된다. 사회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면서 서로 간의 사고방식과 듣기 말하는 방식은 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고수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멀어진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밑에 또 대화 상황 한번 분석해 봅시다. 뭐해? 컴퓨터 게임하니? 게임 말고 할 일이 많지 않아? 라고 말을 했어요. 할 일요? 게임이 제 할 일인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게임이 네가 할 일이라고? 게임은 재미로 하는 것이고 아빤 참, 저 앞으로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로부터 직장은 안정적인 것이 최고야. 게임 개발해서 먹고 살 수 있겠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앞으로 게임 산업이 더 발전할걸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게임을 만들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뭐해? 컴퓨터 게임해? 게임 말고 할 일 많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게 여러분,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완곡하게 표현이 된 거죠. 서리법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뭐야?
너 게임 그만해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이거 못 알아차리면 좀 약간 좀 에반데 그쵸? 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요? 할 일요? 게임이 제 할 일인데요? 좀만 더 할게요 라고 말을 해요. 왜 지 할 일인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즉 자신의 생각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했죠. 이게 제 할 일인데요? 라고. 자 그랬더니 아빠가 의아한 거죠. 이게 왜 네 할 일이야? 게임은 재미로 하는 거지? 라고 했더니 딸내미가 저 앞으로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라고 했죠. 즉 한마디로 얘 입장에서는 게임이 재미가 아니라 얘 입장에서는 나름 진로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진로. 그래서 아빠 뭐라 하냐면요. 얘야, 얘로부터 직장은 안정적인 게 최고야. 라고 해서 바로 이게 뭡니까? 세대 차이죠?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어떤 사고, 옛날의 가치관이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게임 개발해서 뭐 먹고 살겠어 했더니 딸내미는 뭐라고 해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앞으로는 더 발전할걸요? 라고 얘기하면서 얘는 좀 미래지향적이죠.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라고 해서 지금 둘 사이에는 약간의 세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아빠는 대체로 완곡은 여러분 돌려 말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거를 완강하고 헷갈려요. 여러분 완강은 세게 말하는 거고요. 완곡은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게임 왜 해? 이게 아니라 게임 말고 할 거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돌려 말하는 거야. 그만하라는 뜻이에요. 그쵸? 과거지향적으로 말하고 딸은 대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서로 지금 반대되죠. 여러분. 아빠는 돌려 말하고 딸은 직설적으로 말하죠. 딸은 아빠에게 하고 싶은 일의 전망을 자세히 말하며 게임을 재미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차근차근 설명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 일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요즘에 이 게임이 유행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는 자신의 옛 경험에만 의존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화의 기본 원리는 뭘까? 자, 여러분 이건요 바로 협력의 원리입니다. 자, 협력의 원리는 뭐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맞도록 대화하는 것. 이게 협력의 원리예요. 이 원리에 따르면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거짓되거나 타당한 증거가 없는 내용은 말하지 않고요. 진실한 정보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대화 내용과 관련 있는 것만 딱 얘기하고요.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안 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협력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요. 필요한 만큼의 정보 제공하고요. 두 번째. 잘못된 정보 혹은 이게 좀 타당하지 않은 정보는 빼고요. 진실한 것만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관련 있는 말만 하고요. 네 번째는 표현을 간결하게 하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협력의 원리예요. 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대화상을 볼게요. 모든 숙제 왜 안 해왔어? 어제 방과 후 학교 수업 듣느라 시간이 부족했어. 라고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그쵸? 그 수업 학교 공사 때문에 미뤄졌잖아. 학교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 않아? 뭔 소리야, 그쵸? 자, 보세요, 여러분. 준민이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숙제 왜 안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방과 후 학교 수업 듣느라 못했어? 라고 했더니, 그 수업 안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준민이가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죠? 즉, 준민이는요,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거짓말은 여러분, 신뢰도가 없고 타당하지 않은 말이죠? 그리고 얘 갑자기 뭐 하면서 학교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 않아? 라고 딴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즉 대화 내용과 흐름과 안 맞는 얘기를 해요. 그쵸? 맥락과 맞지 않는 말로 말을 돌리는 거죠. 자, 구라치다 걸렸고요. 두 번째는 맥락과 맞지 않는 무맥락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준민이는 뭘 어기고 있어요? 협력의 원리를 어기고 있는 거죠. 협력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대화하면 어떡해. 그쵸?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어기는 데도 있다. 초콜릿 먹을래? 라는 말에 조금 전에 양치질을 했어 라고 대답한다면 언뜻 보았을 땐 초콜릿과 상관없는 말을 한 것 같지만 양치질 했으니까 초콜릿을 먹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긴 것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대화 내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대화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를 잘 파악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이러한 원리는 뭐겠어? 협력의 원리를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올바른 대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협력의 원리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의사표현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두 번째 공손성의 원리를 볼 거예요. 자, 그럼 공손성의 원리는 뭐냐? 대화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공손하고 예절 바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우리가 바로 공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되도록 줄이고요. 혜택을 베푸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혜택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요. 부담이 되는 표현은 많이 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트집 잡는 표현은 줄이고요. 칭찬하는, 맞장구 치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고요. 나를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방 의견 사이에 다른 점은 줄이고 같은 점은 드러낸다. 즉 한마디로 공감을 좀 해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률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우리 창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쌤이 이거는 뭐 국어 화법적인 내용이니까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요. 즉 상대에게 부담이 되어 있는 표현을 줄인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요령의 경률이라고 해요. 요령의 경률. 자, 그리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 있죠? 이건 따로 없네요. 그쵸? 그 다음,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면서 말하는 것. 그쵸? 상대방에게 좀 더 칭찬해주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찬동의 경률이라고 해요. 칭찬해주고 동의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약간 좀 동의하면서 말해주는 거. 그쵸? 의견 사이에 다른 점 줄이고 같은 점은 막 드러내면서 동의해주는 거는 우리가 동의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내 탓이다. 아, 내가 좀 부족했어 라고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플러스 관용의 경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창비 교과서에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학교들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은 되도록 많이 하고 이런 말은 되도록 적게 하자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실내가 추워서 상대방에게 창문을 닫아달라고 말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을 배려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대화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였어요? 협력의 원리인 거죠. 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한다. 협력의 원리였어요. 자, 이거에 의하면 문 좀 닫아 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하대요. 하지만 사람들은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쌀쌀하네, 문 좀 닫아줄래? 라고 얘기를 해서 좀 약간 상대방에게 좀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담이라는 거를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이 좀 덜 나쁘게 표현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손성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협력의 원리만 고려하면은 문 좀 닫아줘 라고 하면 되는데 공손성의 원리에 의하면 표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왜요? 공손성의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대화를 이어나가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대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공손성의 원리의 장점인 거죠. 즉 이런 것들은 다 공손성의 원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대화 상황도 분석해 봅시다. 저기 지연아, 잠깐만 시간 돼?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지금 질문 형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준다. 따라서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책이네? 응, 내가 다 들기 힘들어서 조금만 나눠서 2층까지만 옮겨줄 수 있을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또 질문 형식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요렇게. 자, 그래 알았어 이리 줘. 정말 고마워. 역시 넌 최고야 라고 해서 뭐 해주는 거야? 칭찬해주는 거죠. 너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혜택을 베풀어주는 거죠. 모두 다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그쵸?
자, 다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즉, 이거는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동의 경륜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거는 상대방에게 혜택을 베푸는 거죠. 나중에 나도 너에게 꼭 그렇게 해줄게 라고. 자, 질문 형식으로 부탁을 하면 상대가 거절할 여지가 있어 부담이 덜해. 부탁을 들어주면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고 들어주지 않더라도 예의에 어긋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탁을 거절할 때는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거절하는 이유를 정중하게 밝힌다면 더욱 좋겠다라고 돼 있죠. 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주지만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경험으로 남게 될 때도 있다. 하지만 대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때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인간관계 또한 더욱 깊고 넓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배웠죠.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를 배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교과서에서는 순서교대의 원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티키타카를 잘 하자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교대의 원리까지 해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화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도 모든 국어 교과서에 다 같이 있는 건데 이제 교과서마다 좀 더 예시나 좀 대화 상황이나 표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도 정리를 잘 해놓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시험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조금 더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